네, 안녕하십니까.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하죠.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캐나다 젊은이들의 건강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오늘날 캐나다의 15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은 10년 전에 비해서 가뜩이나 악화되는 추세였는데,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난 1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면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20대 확진자 비율은 총 확진자 수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이층보다 훨씬 이 활동성 그리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 증세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데요. 전체 인구의 3.1% 수준입니다. 20대 사망자 수는 26명. 전체 19,000명의 사망자 가운데서 단 0.1% 비율을 차지하는 데 그쳐서요, 코로나19가 젊은 세대의 신체적 건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 그게 문제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봤을 때 본인의 정신건강이 좋은 상태라고 대답해준 15세에서 30살 사이의 여성은 76%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결과 단 54%의 젊은 여성만이 자신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했다고 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이 좋다고 답한 젊은 남성들 또한 같은 기간에 77%에서 66%로 약 1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과음이랄지 마리화나 그리고 약물 사용, 이런 것들이 참 역시 큰 걱정거리인데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전보다 담배를 흡연하는 젊은 세대의 비율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조금 감소를 했는데, 과음을 하거나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점점 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음 증세를 보이거나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인구는 특히 백인 캐네디안들 사이에서 크게 두드러졌는데요.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백인의 마리화나 흡연 비율은 41%입니다. 그래서 유색인 중에 23%에 비해서 크게 높았는데, 과음을 하는 백인의 비율도 역시 29%로 유색인 중에 16%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마리화나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백인 청소년들이. 팬데믹 장기화로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젊은 세대들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과음과 약물 복용 문제는 이제 건강 문제를 넘어서 커다란 사회 문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25살 캐나디안의 평균 수명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약 5년, 그리고 조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약 9년 정도로 늘어난 전망이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역으로 20년 전에 비해서 같은 나이대에 훨씬 덜 활동적이고 과일이나 채소 섭취량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차량이 있는 청소년들,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20년 전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걷는다든지 하는 이런 작은 운동거리조차도 사라져가고 있죠. 게다가 음식의 패턴이 육류 위주로 확실히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비만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와는 별개로 평소의 정신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문화도 있지만 특히 종교활동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종교적 시스템이 좀 강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이 코로나 사태로 거듭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부모 초청 이민, 이것도 실종이 됐습니다. 거의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건 정부의 신뢰 상실로도 이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이민자들은 단결을 해서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집권당을 갈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총 15,999건의 배우자 초청 서류가 최종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또 14,816건의 신청서가 승인됐고요. 837건은 반려됐습니다. 346건은 신청자가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이민부는 지난 9월에 수속 서류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수를 66% 늘려서 10월과 12월 사이에 매달 6,000건씩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목표에 따른다면 지난 3개월간 18,000건을 처리한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우자 초청 이민자 단체 등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민 수속 처리 속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낫다고 합니다. 이민부는 지난달 말로 예정이 됐던 부모 초청 이민 신청자 추첨을 1월 또는 2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1월은 이미 지나갔고요. 2월 현재도 언제 하겠다 아직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적체 해소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소식도 아직은 전무합니다. 아직은 연초라 그럽니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민부의 이민 정책이 아직 아무런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부모를 모셔야 되는 사람들, 또 배우자를 불러와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슴 찌을 일이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해야 할 일은 시와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 수민 국가입니다. 이민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나라인 만큼 이민 정책을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미루어서 뒤로 제쳐놓는 것은 절대 금물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이 이민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들 특히 모시기 위해서 일가기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의 가슴 한 번쯤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정치판만 3류다 4류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제는 법을 다루는 법조계까지도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주는 최고법원입니다. 그 최고법원의 최고 수장이 거짓말장이었다. 그 나라 법이 어떻게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의아스러운데요. 우리 고국의 이야기라서 더 씁쓸합니다. 한국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러셨겠죠.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그대로 떠올랐는데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임성근입니다. 임성근은 박근혜 시절에 잘 나가던 판사였습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의 요구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충실한 재판관이었겠죠. 그래서 2015년 세월호 관련 재판에까지 개입을 했죠. 그런데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2020년 4월의 총선 결과 그것으로서 심각해졌죠. 탄핵을 주장해온 이탄희 판사가 180석 거대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사표를 냈습니다. 행정지서 처리해줄 기미가 없자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우리 이 임성근 판사는 대법원장을 면담을 했다고 하죠. 2021년 2월 4일 탄핵 소추 일정이 잡혔는데 그 전에 임성근 판사는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서 몰래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루 전인 2월 3일 아침에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제보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때문에 이 사표 처리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녹취록의 존재는 그때만 해도 감춰지고 있었죠. 당일 오후 야당의 질의에 김명수는 탄핵 얘기 안 했다고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월 4일 아침에 임성근의 변호인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합니다. 김명수가 탄핵을 6번 언급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명수는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거짓말에 사과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2월 4일 오후에 임성근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동시에 김명수도 이제 자리 보존이 어려워졌죠. 김명수가 임성근의 물귀신 작전에 걸려든 것으로 추정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판사가 대법원장과 독대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걸 몰래 녹취했다는 건 법원 관례상 상상 불가의 일입니다. 그래서 임성근이
이 녹취 사실을 숨긴 채 발언 내용을 공개했을 때 김명수는 에이 설마 하는 생각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딱 잡아뗐었겠죠. 만약에 녹취 가능성을 눈꽃만큼이라도 우려했다면 기억 안 난다 정도에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를 재밌게 잘 보려면 절대 드라마를 보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첫째, 김명수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임성근의 잘못이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임성근은 분명 위헌적인 재판 개입을 한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상당히 큰 표차로 소추까지 됐죠. 임성근이 몰래 녹취하고 이 녹취 사실을 감춘 채 폭로하고 다음날 그것도 일부 녹취만 공개한 태도는 아주 떳떳지 못합니다. 임성근은 녹취 전체를 이왕이면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임성근이 나쁘다고 해서 김명수의 잘못이 덮여지는 것도 아니죠. 탄핵 때문에 사표 수리를 못한다는 대법원장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작 탄핵이 옳지 않다. 저 사람들이 탄핵을 안 하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판 눈치 보느라고 판사를 주저앉혔죠. 대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아주 치사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뢰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요. 이래저래 사법부는 요즘 말로 폭망했습니다. 폭삭망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믿지 않는 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 대법원장, 그리고 비도덕적인 녹취와 언론 플레이, 폭로. 사법부의 속병이 얼마나 깊은지 드러났습니다. 속병이 거의 다른 병이 아니라 뇌암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회적 갈등은 모두 이 사법부로 몰려와서 판단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사법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사를 한번 다시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우리나라 사법 신뢰가 아주 낮다. 그래서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웬걸? 사법 신뢰 회복은커녕 지금 사법 신뢰는 바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신뢰 회복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검은 법복 벗어버리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집이라는 게 자택이 될지 담장 높은 집이 될지 그 문제는 국민들에게 맡기십시오. 국민들이 지정해 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사람이 했어야죠. 정말 충격이 큽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는 최고 진실을 가리는 최고 기관에서 그 최고 기관을 다스리는 최고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 김투자가 부릅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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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법을 수호해야 할, 진실을 지켜야 할 법원 최고 왕초가 뻔뻔하게 거짓말. 그대 양심은 있는가? 법을 정녕 아는가? 법이 그리 우습나? 국민이 우습나? 국민이 우습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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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법을 수호해야 할, 진실을 지켜야 할
법원 최고왕초가 뻔뻔하게 거짓말. 그대 양심은 있는가? 법을 아는가? 법이 그리 우습나? 국민이 우습나? 국민이 우습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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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거짓말은 좀 심했습니다. 나라를 무엇으로 알고 국민을 무엇으로 알고 법관복을 입고 앉아서 거짓말이 나옵니까?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